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최근에 사이코패스 범죄 예방이라든지 또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예, 이 사이코 범죄, 패스 범죄는 사실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엄벌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식을 정부 차원에서 같이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예, 2003년부터 일본은 이런 언둔형 외톨이를 히키코모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용어를 정리하고 사회복지법을 개정해서 이 복지수혜 대상자에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 한 80개소를 두고 그러한 이 대상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그런 심리 지원도 하고 또 이제는 또 우리 한국도 우리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잘 연구를 해서 정말 청년들이 극단적 경쟁에 몰려서 고립을 선택을 하거나 학업이라든 취업, 생활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방위적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돼.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림역, 서현역, 흥기단동, 신림동 공원 강간 사건, 살인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나 이 국민들은 범죄의 잔혹함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흉악범들의 뻔뻔함에 공분하고 있고요. 처벌 강화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 따르면은 최근 1년 동안 묻지마 범행과 관련한 총 16건의 1심 판결 중 9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강력범죄 폭발적 증가 주의 원인이 미약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엄벌주의로만 흐르는 것도 잘못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엄벌주의를 논할 만큼 엄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벌하고 필벌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조선, 최원종, 최윤종 이러한 흉악범들의 교화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교화도 목적이지만 교화가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국민 77.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사형 유지 의견 중 95.5%는 흉악범에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사형제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예, 다음 우리 심신미약에 대한 문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형법 10조에는 보면은 심신장애, 심신미약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감형이나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나 면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면접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2년도에는 5,298건이어서 2021년도에는 8,850건으로 10년간 67%나 급증한 상황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최원종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마약, 음주운전 등 모든 범죄에서 유행처럼 심신미약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제도의 악용을 막을 방법은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가 음주 감경 같은 거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술 먹고 그렇게 하면 더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양형인자로도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심신미약이 법원 단계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례 예고 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테러레스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살인 예고를 지도로 표시해주는 서비스인데 정부가 좀 나서지 않다,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미국 유학생들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약 한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접속을 할 정도이고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살인 예고 글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법무부가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본인은 사고 예고글 같은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법무부도 아마 개정에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까지도 적극 청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 지원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인유 피해자 알고 계시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차량 술진으로서 이렇게 8월 28일 숨을 거뒀습니다만은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예. 엿새 만에 청구된 병원비가 엿새 만에 1,300만 원이었고요. 최근에 3천만 원 수준에 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묻지마 범죄를 당했는데 병원비마저 구하러 다닌다는 그와 같은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님께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본인 부담금 전액을 법무부에서 지급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했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부담 전액을 저희 법무부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예,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 치료도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꼭 필요합니다. 종합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소년범 교화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이가 소년범인 거 알고 계시죠? 소년범 출신입니다. 네네. 14차례나 법원 소년부를 들락날락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산의 돌려차기 범 있죠. 이현우. 또 14시 소년원에 들어간 것만 6번입니다. 이 두 사건을 교화되지 않는 소년범이 성인 흉악범으로 된 사건으로 우리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교화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를 보면은 많은 이 소년범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법도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소년범 보호자가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법 제정 과정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분당 서현동에 소위 이제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아시죠? 네. 네.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더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많이들 합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양극화라든지 청년들에게 기회가 덜 주어지는 사회의 변화라든지 그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정부의 접근을 보면은 너무 정신적인 부분에만 좀 매몰돼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 질환자는 거의 적습니다. 오히려 외톨이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하려고 경찰청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전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혀 이 관련된 통계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현동 묻지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무차별 문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예상이 어려운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행안부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님 계시죠? 함께 한 말씀 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행안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한 말씀.
네, 오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이 아까 말씀하신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뭐 직업이라든지 사회적인 따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말씀에 이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 같이 하여튼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우수한 나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자랑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님, 혹시 지금 지난번에 신림동 가셔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셨던데 사이코패스 범죄인가요? 신림동 7월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법률적 용어는 아니니까요. 사이코패스적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단정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전과가 있지 않고요.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검찰에서 있었던 모든 거를 다 확인하신 문제는 아니니까요. 질문을 해주시면 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전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거에 추미애 장관 당시에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이 돈을 본봉투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비수사 검사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